네, 지금부터는 원가 절감 사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개선은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데서 실마리를 얻고 그 쉬운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점차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절감 사례 첫 번째예요. 자, 과거에 그 전표를 그 이동할 때 여러 사람이 한 장씩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장짜리를 썼던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줄이면 6장짜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6장, 전표 2장을 줄이는 것. 그래서 8장을 할 때와 6장을 할 때 2장이 적어지죠. 자, 이와 같이 6장이고 8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장이 전부 다 복사해서 나오게 하려면 아주 꼭꼭 눌러서 써야 돼요.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 넘기는 것도 7번을 넘겨야 돼요. 이게 5번만 누르면 되죠. 6장은. 그 다음에 끝에 2장은 버립니다. 6장만 딱 하면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쓰레기통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전표를 8장에서 6장으로 줄인다. 자, 이런 발상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주로 포장재에 많이 쓰이죠. 요 크기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10원이 원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사용량이 1만 개였어요. 그럼 얼마 줄어듭니까? 1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근데 10만 원만 줄어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스티로폼이 공기가 커서 그 부피가 3분의 2로 줄어서 3분의 1을 더 적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하 전에 창고의 보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포장 상자 부피가 커서 혼자 나르기 어려웠는데 이제 혼자서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작아지면 뭐 곤란해지겠으나 필요 이상으로 커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쓰레기통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철 적치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철이 막 쌓여 있겠죠. 그래서 한 개에 몇만 원짜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열입니다. 창의력은 돈이고 열의는 금이에요. 이런 고철을 돈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부품 더미를 예를 들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더 쓸 수 있는 부품, 파손품, 녹슨것.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 더 쓸 수 있는 건 설계가 변경돼서 그야말로 불용 제품이 된 겁니다. 용도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걸 불용 제품이라고 해요. 불용 재고. 그다음에 파손품은 이건 망실된 불량 재고죠. 불량 재고. 녹슨 것은 이것은 관리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망실된 부품의 설계 변경 작업자 훈련 교육, 보관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는 거죠. 철판 더미에는 발취 부스러기가 있어요. 파손품, 불량품, 녹슨 철판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나쁜 경우에 불량품을 버리는 것, 공구 불량, 작업 부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불량이 발생하는데 수율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구의 설계 변경과 작업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재료로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삭
100분 더미,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 그래? 일본말로 기레빠시라고 하죠. 옛날 작업하던 사람들 막 절삭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조, 단조에 의한 수율 향상, 그 다음에 이를 통한 가공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자, 이것은 GE의 사례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VA, Value Engineering, Value Analysis. 이 VA의 그 성면천을 사용해서 페인트 칠할 때 바닥이 더럽혀지는 걸 방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면을 쓰는 까닭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바닥이 더럽히지 않아서 그때 사용했죠.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사례니까 그렇지 요즘은 성면은 굉장히 이 바람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이 통제돼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면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성면이 있어도 쓰지 않는 그런 재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발생한 게 타지 않아야 되고 페인트 칠할 때 바닥에 묻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대신할 수 없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종이로, 타지 않는 종이로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GE에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 종이를 적용을 했더니 17년 사이에 2억 달러의 원가 절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VA 창시자가 GE의 마일즈 회장이 마일즈 폴 트랜스에 사용되는 그 파이퍼 판을 단풍나무 판으로 바꿈으로써 연간 12,000달러의 원가 절감을 구현하게 됐던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판의 마름질. 이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따내는 걸 다 마름질이라고 해요. 이 철판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철판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쓴단 말이죠. 그럼 이걸 몇 개 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오리고 남은 이 부분은 결국은 고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오려내는 면적을, 개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1kg에 90원이라고 한다면 고철이 될 경우에는 1kg에 25원으로 가치가 거의 5분의 1로 하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름질을 잘 하는 것이 현장의 중요한 직무예요. 철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A는 914 곱하기 1829, 두 번째는 1219 곱하기 2438. 자, A를 사용했을 때 500 곱하기 700의 제품이 필요하면, 자, 이 가로로 700, 세로로 500을 자르면 두 개밖에 못 자릅니다. 나머지 이만큼이 다 버려야 돼요. 자, 이걸 바꿔서 가로로 700, 세로로 500을 하면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에 900원 나누기 2하면 450원 꼴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3개를 살렸으니까 300원밖에 안 됩니다. 한 차원 더 나가서 조금 더 큰 철판을 사가지고, 자, 이와 같이 자르면 가로로 700, 세로로 500을 자르면 6개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럼 값은 조금 비싸요. 1600원 나누기 6개면 267원이 개당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한쪽은 세로로 자르고 한쪽은 가로로 자르면 7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당 229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철판 한 장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잘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한 장에 450원 투입됐던 원가가 229원으로 어떻게 돼요? 50%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이 얼마나 열의와 또 창의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원가 절감의 기회는 매우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효율성의 개선. 자,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붙이는 요철로.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설계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줄인다면, 여기 쏙 들어가게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줄인 거죠. 이렇게 줄이면. 그 다음에 같이 요 직경을, 요 폭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서로 마주 보면 하나, 둘, 세 장을 살렸죠. 두 장밖에 안 나오는 거를 세 장을 살렸다. 이런 얘기. 두 장밖에 안 나오는 걸 세 장을 살렸으면 거의 50%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켓이 있습니다. 브라켓이 자, 철판 2.3mm짜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요 가운데, 왜냐면 이게 약하니까 보강제를 이렇게 대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착안했을 때 철판의 두께를 좀 키우고 이 보강제가 필요 없이 한다면, 그래서 옛날 가격은 370원인데 이걸 대폭 줄였어요. 120원이 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두께를 처음에는 3.2mm를 했더니 안 돼. 너무 약해. 그래서 6T짜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보강제가 없이 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할 경우에 한 해 절감액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보조판을 대야 됐는데 지금은 연결시켜서 보조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사 재기가 훨씬 작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거의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하루 12톤을 운반하던 데서 47톤.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일러. 미국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창시한 사람. 이 양반은 1898년 베들레헴 제강회사에서 8만 톤의 무쇠를 화차에 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75명이 개당 한 사람당 92파운드 무게를 짊어지고 날랐는데 하루에 보통 12톤을 날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동작을 이렇게 하루 종일 살펴보다가 이 중에서 4명을 골라서 동작을 연구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튼튼하게 생긴 슈미트라는 사람을 딱 찍었습니다. 양반이 제일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당 1급을 1.15달러에서 1.85달러를 주겠다.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였어요. 돈 더 주겠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걸으라 그러면 걷고 서라 그러면 서고 구부리라 그러면 구부르고. 그렇게 했더니 날마다 이 양반이 47톤의 무쇠를 화차에 실을 수가 있어요. 이게 12톤이 47톤. 무려 4배가 향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노무비 원가를 엄청나게 절감했어요. 이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 테일러의 작업 관리다. 과학적 관리법. 동작 연구의 효시와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삽질. 군대에 뭡니까? 군대 가면 군인은 삽질이죠. 삽질을 얼마 잘하느냐에 따라서 군대 생활을 얼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삽으로 한 번 떠올릴 때 무게가 어느 정도가 적절해 하루에 제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삽의 크기.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더니 무게가 10kg일 때 가장 좋은 실적이에요. 이거 너무 빨리 피로하지도 않고 피로의 가중, 피로의 회복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을 했더니 작업 계획화를 위한 했더니
하루의 작업량이 400에서 600명, 일일 평균 작업량이 16톤에서 59톤으로 늘었어요. 일일 평균 임금은 1.15달러에서 1.88달러로 늘었고 일일 평균 임금은 0.072, 0.033 거의 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제광회사에서 삽질 인부의 보통 노무자가 약 600명 일하고 있었는데 이 군에는 너비 2마일, 길이 2마일, 너비 1마일이에요. 그 600명의 노무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삽을 주고 테일러 공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을 전날에 세우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게 했더니 생산성이 3.7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옛날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사업에 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로버트가 하든 사람이 하든 마찬가지예요. 동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동작을 없애는 것은 어디라도 다 통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길 브레드의 벽돌 쌓기 동작 연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몸을 구부리는 작업을 없애야 돼요. 이 구부리면 굉장히 피로도도 향상이 되고 또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선 뒤에는 요 높이를 일치시켰어요. 높이. 계속 쌓는 것과 옆으로 또 수평 이동을 한 겁니다. 허리가 굽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싼 인부를 조사 작업에 착수를 하고 벽돌의 겉면과 뒷면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싼 인부들에게 미리 18개씩 작업대 위에 올려놨어요. 미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 방법을 표준화해서 그것을 흑손 자루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걸 표준화해서 두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벽돌 1개를 쌓는데 필요한 동작이 계산하기 전에 18가지 동작이었는데 5가지 동작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벽돌의 수요가 1000장이었는데 2700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개선의 여지는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동시화,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분업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가 당연히 가미되는 거죠. 컨베이어가 이 매스 프로덕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은 매스 프로덕션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의 혁명이에요. 이건 포드가 주목한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데서 오는 낭비. 그래서 컨베이어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게 핵심이고 일단 제품을 표준화했습니다. 단일 제품의 원리에 입각해서 1공장 1제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표준화했어요. 대량 생산의 장점이고 부품을 손쉽게 바꾸거나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문의 전문화를 실행했어요. T형, 하나로 제한함과 함께 각 부문을 전문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공구의 특수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페셜 툴을 고안해서 그 작업에 가장 적합한 능률 향상의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작업을 단순화시켰어요. 단순 반복 작업으로 나누어서 숙련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공정 사이에 운반 작업이 많았는데 운반 작업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과 공장을 직결시켜서 작업자가 한 걸음도 걷지 않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컨베이어 방식. 사람이 걷지 않고 컨베이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컨베이어가 이동하는 데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자신의 동작만 하면 생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라인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표준 작업 시간은 9분이에요. 이럴 때 낭비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50개를 생산했습니다. 1일 생산량. 그래서 1일 가동 시간이 7.5시간이고 그래서 7.5를 60분 했더니 450분이 보유 시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네 번째 공정에 10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제품은 10분에 하나씩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은 2분을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에 하나씩 계산하니까 45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10분을 갖다가 0.5분을 계산했어요. 30초를 계산했더니 생산량이 4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번 4번 공정을 다시 9.5분을 9분으로 낮췄더니 정상적인 표준 작업 시간에 5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밸런스, 이게 라인 밸런스라고 합니다. 라인 밸런스의 개념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공정을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공정이라고 해요. 제약 공정이라고 해요. 제약 공정의 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고. 재고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고 적음에 따른 비용이 이 비교표에 나와 있어요. 창고 면적,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재고 금액,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고 조사 감모비, 당연하죠. 재고 관리비, 당연하죠. 재고 조사 감모비는 재고 조사를 하면 항상 손실이 일어나요. 부족한 거, 불량한 거, 불용한 거. 그래서 불용 재고, 부족 재고, 불량 재고를 결국은 자산을 재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감모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절품. 절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입 가격. 당연히 뭐 스케일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 금융 비용까지 파악하면 당연히 재고가 많은 것은 손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의 구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소모품을 사면 반년을 쓸 수 있어요. 3,000원짜리 쓰면 1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게 절약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3,000원짜리를 써야죠.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는데 일회용 덴탈 마스크는 한 개에 뭐 500원인데 이건 1일에 한 개씩 쓰는 거예요. 근데 1,000원 하는 그 K94 마스크는 3일을 쓴다. 그럼 뭐가 더 쌉니까? 그래서 가치 기준으로.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 가성비라고 하죠. 또 하나의 경우는 잔업을 없앤 결과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잔업수당이 어느 정도 생활급의 요소가 되어 있어요. 이 현장이 요새는 잔업을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왜냐? 뭐 돈에 별로 그렇게 아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옛날은 막 일부러 잔업을 했어요. 그 저녁에 할 일을 스스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잔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전기료, 보일러용 수도료, 연료비 등이 그 잔업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면 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산업에서 작업 시간이 끝나면 30분 이내에 귀가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잔업이 엄청난 비용의 파급 효과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잔업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작업한다. 제로 디펙트 운동. 이건 6시그마 운동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마이클 6시그마 만든 사람이죠. 여기서 연구를 했더니 재작업을 해서 새로 출시된 제품의 클레임률이 처음부터
그 양품이었던 것의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 작업은 그 실제로 소요되는 낭비도 있지만 뒤에 출시하고 나서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 제어 장치를 개발한 미국의 마틴, 이 회사에서 올랜드 지역 사업부에서 61년도 말에 그 육군으로부터 납기를 2달로 잡아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에 2주일을 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공기의 4분의 1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2달의 납기도 혐의 경우인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검토한 것이 다음에 3가지입니다. 첫째, 작업을 다시 하는 일이 없을 것. 2번째, 검사를 하는 일이 없을 것. 3번째, 설계를 다시 하는 일이 없을 것. 자, 이렇게 했더니 2달 사이에 납기 2주일 단축 요청을 받았는데 이 3가지 원칙을 삼아서 운동을 했더니 이 불가능한 일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가 절감의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작업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무 자동화에 따른 그 간접 부문에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등의 발전에 따라서 사무 부분의 합리화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낭비를 줄임으로써 원가 절감을 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격에서 차지하는 사무 비용이 원가의 약 13%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원가 구조를 보면 생산 가격에서 경비가 4.5%, 인건비가 6%, 재료비가 3.3%, 그 전체의 13.8%가 사무 비용이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이런 생산 가격의 구성 플러스 그 다음에 사무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까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가 절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 것도 있고 또 조금 오래돼서 진부한 것도 있겠으나 그 개선의 원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출발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원가 절감의 기회는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